과제를 내주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그 직원이 뭐 얼마나 뭐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나 정답을 내나 이런 걸 보려는 게 아니라 이제 과제를 프레젠테이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직원의 시각이 어떻고 얼마나 넓게 볼 수 있고. The story of Tefal is a story about innovation, as it began with an innovation. A revolution, I should say. In 1956, a French engineer, Marc Grégoire, on the request of his wife, Colette, invented a process for coating an aluminium disc with a non-stick surface. Since then, innovation has always been at the forefront of Tefal development since the brand kept developing in cookware, but also in SDA. 좋은 기업 문화를 위해서는 또 이렇게 인사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뭐 이렇게 테팔의 인사 관리 시스템은 어떤지 뭐 예를 들면 승진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? 네. 좋은 가이드가 있고 뭐 인사 고과는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가이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못지않게 승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얼마나 다른 팀하고 협업을 잘하면서 그렇게 협업을 잘하는 사람 평가를 받고 있는 이게 굉장히 승진의 주요 요소입니다. 승진 같은 것도 어떤 뭐 부서장과 뭐 사장의 그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부서장들이 다 모여서 함께 또 다른 팀하고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다 평가하고 그래서 최대한 중요한 거는 이거 역시 사실은 그 뭐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공정이라고 생각하고 매사에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테팔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. 그 탁월한 그 기업 문화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화두가 인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. 그 회사에서도 이렇게 탁월한 인재를 발굴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이렇게 혼자 잘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 다른 팀원과의 관계에서 일단 어려운 직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직원들을 또 어떻게 돕고 조율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. 네. 그럴 땐 일단 그 팀장이 1차적으로 아마 잘 코칭을 해줄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팀장이나 부서장들이 전문적인 코칭 교육 이런 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직원 어떤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코칭을 통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내부 코칭을 통해서 되지 않을 때는 어떤 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이 전문적인 외부 교육을 받아서 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탁월한 인재는 어떻게 선발하세요, 우리 대표님? 선발을 할 때 저희가 물론 이제 뭐 이력서도 보고 면접도 하지만 저희가 하는 특별한 과정 중에 하나가 과제를 내줍니다. 이제 그 포지션에 맞게 과제를 예를 들면 뭐 영업이라고 하면 뭐 이 매장에서 이 제품을 뭐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오. 이제 이런 과제를 내주는데 그 과제를 내주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그 직원이 뭐 얼마나 뭐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나 정답을 내나 이런 걸 보려는 게 아니라 이제 과제를 프레젠테이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직원의 시각이 어떻고 얼마나 넓게 볼 수 있고 얼마나 고객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또 얼마나 그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성실하게 임했는지 그런 또 얼마나 또 논리적으로 그 과제에 접근하며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 과제를 내주고 과제를 프레젠트하게 하고 그걸 같이 상의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화를 통해서 또 그 직원이 얼마나 또 나보다 얼마나 우리 회사에 기여할 마인드가 돼 있는지 이런 걸 많이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요. 또 전문 업체들을 통해서 그 직원이 또 그동안 쌓아온 것들 평판 이런 것도 조회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거칩니다. 테팔이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. 그 한 가지 또 회사에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
문제를 가져오세요. 뭐 그리고 이제 도와드리고 선물도 드려요라고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회사의 네. 최고 경영자로서의 뭐 직원 개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위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또 뭐 네. 회사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그런 위기의 신호를 잘 감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강남의 그 후라이팬 버렸던 분들 얘기처럼 어떤 회사의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. 뭐 크게는 작년처럼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음, 수요 차원에서 공급 차원에서 뭐 직원 안전 차원에서 이제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지 이제 그때 뭐 그 어떤 비상 대책 그 회의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이제 계속 점검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. 아니면은 이제 그 소비자 트렌드를 계속 보면서 어떻게 트렌드가 가고 있다. 그전에는 사실 뭐 30에서 44세 자녀를 가진 주부가 저희 메인 타깃이었다면 어떻게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는지 어떻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굉장히 비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또 집에서 밥을 덜 해 먹고 그럼 이런 리스크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문제를 가져서 그런 것처럼 직원들이 이제 그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그 문제를 가져오세요 POP가 이제 제 자리에 있는데 그걸 한 이유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끊임없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초기에 발견을 해서 처음에는 문제지만 그 문제를 잘 대처하면 굉장히 기회로 발전시킬 수도 있거든요. 문제를 누구나 그 자랑스럽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문제를 좀 편히 가져올 수 있게 문제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고 덮어둬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이제 편하게 가져와서 문제를 저한테 가져오면 저는 뭐 제가 그 직원보다 더 많은 노하우나 여러 가지 자원이나 역량이 있으면 그걸 이제 문제를 제가 바로 해결해 줄 수도 있고요. 어떨 때는 이제 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. 근데 그때는 적어도 그 직원이 혼자 문제 갖고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같이 나눔으로써 이제 일단 가벼워지잖아요. 그 책임을 나눠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원들이 편하게 그래서 이제 그 용기를 위해서 사장한테 문제를 가져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타민 선물을 주고요. 어떤 초창기에 직원들이 문제를 좀 감추지 않고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죠.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뭐 그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져서 막 정기적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또 변하는 시장 소비자 트렌드를 보면서 파악하고 대응하기도 하고 여러 차원의 위기 감지와 대응 방법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참 그 말씀을 들을수록 경영은 예술이다 생각이 듭니다. 네. 우리 테팔의 이제 강점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. 혹시 뭐 이런 얘기 드려서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테팔에 혹시 약점도 있으십니까?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. 이 장점이 없는 사람이나 회사가 어디 있죠. 그러니까 저희 강점은 조금 더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항상 고객이 뭘 원하는지 항상 그 모든 활동이 그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그 본사 지사의 협업도 본사의 그 테크놀로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많은 그 외국인 회사 현지 그 제가 어느 전문 컨설팅 업체가 분석한 보고서를 봤는데 그 외국 글로벌 회사의 한국 현지 법인의 그 약점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여기 현재 그 대표의 임기가 보통 굉장히 뭐 2, 3년 이렇게 짧기 때문에 그 2, 3년 동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 못한 또 이런 게 단점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는 글로벌 회사지만 뭐 제가 뭐 10년 넘게 대표를 해오고 있기도 하지만 그 전에 뭐 2, 3년 있었던 그 외국인 대표들도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2, 3년 있는 동안 잠깐 단기적으로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성이 있습니다. 여기서 현지 법인을 했던 사람이 또 본사 마케팅 헤드로 가기도 하고 이게 계속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외국 회사지만 대표의 짧은 임기에 따라서 어떤 단기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 정말 여기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를 꾸준히 그 트렌드를 파악하면서 꾸준히 니즈를 충족시켜 간다라는
그 원칙하에 그걸 꾸준한 장기적인 정책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글로벌 회사의 한국 법인 저의 장점이겠고요. 저희가 가진 약점은 저희가 이제 그 소비자의 니즈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활동들이 저희가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여기 현지 회사에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또 성격이 급하시고 빠르시잖아요. 근데 글로벌 회사 여러 가지 좀 프로세스를 따르고 또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다 보면 국내 회사 대비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더 좀 느린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. 저희 그게 소비자 니즈는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그거에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글로벌이랑 또 글로벌 그 기술을 개발할 때 그렇게 뭐 단기간에 개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을 투자해서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개발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빨리빨리 충족시키고 싶은 이제 그거에 비하면 조금 더 슬로우한 게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약점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글로벌 마케팅 팀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어떤 이 아시아 지역 특정 지역의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 이건 좀 더 빨리 그 지역 그 소비자들만을 위한 제품이 빨리 개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아시아의 마케팅 조직에서 별도로 개발하고 이렇게 좀 보완에 관련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. 하신 분들도 들으면 좋은 인사이트를 참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. 저도 목회자지만 이거 목회 현장에 접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머릿속에 막 들기도 하거든요. 역시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. 대표님 이렇게 2부 마치고 이제 대표님이 이제 그 여성으로서의 그 여성 리더십을 상당히 많이들 제가 좀 사전 서베이를 해보니까 리더십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 좀 네. 이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